아모림 경질 후에 첫 번째 경기 벌리전 마무리가 되었는데 많이 아쉽죠, 솔직히. 맨유의 완벽한 득점 찬스, 들어갔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그런 찬스들이 매우 많기도 했고, 지금 단순히 기억나는 것만 하더라도 전반전에 셰시코 헤더, 두브라브카의 슈퍼세이브 있었죠. 그리고 도루구 칩샷, 쿠냐 헤더, 골문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는 슈팅들이 상대 수비의 슈퍼세이브로 막혔던 기억들이 있고, 브루노 골대, 레이시 골대 같은 경우도 많이 아쉬웠고, 저는 이 찬스들 중에 최소한 두세 개는 들어갔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찬스들이라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결과를 못 챙겨온 게 조금 아쉽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또 상대 골문 앞에서 리산드로 슈팅, 골 취소 같은 경우에도 저는 아직도 오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워커가 조금은 할리우드 액션 느낌의 그런 다이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심판을 잘 속인 거죠 또. 그래서 리산마 골치도 정말 아쉽기도 하고, 그래도 긍정적이게 볼만한 부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서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먼저 플래처의 첫 번째 공식 감독 데뷔전이었는데, 맨유 팬들이 3백에 관련해서 PTSD가 있잖아요. 아모림에게도 왜 도대체 4백을 안 쓰는 거냐, 맨유 스쿼드의 현재 상황에 4백이 훨씬 더 알맞은 그런 구조 아니냐, 브루노 언제까지 3선으로 쓸 거냐, 이런 불면 소리들이 엄청 많았었는데, 플래처는 그래도 4백 골자로 해가지고 4-2-3-1 형식으로 경기를 치렀었죠. 4백을 채택하면서 원래 맨유가 기존에 아모림 감독 선임 이전에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카운터 어택 기반의 다이렉트한 축구, 그런 축구를 플래처가 이번 경기에서 보여줬었는데, 어떻게 보면 맨유의 시그니처 같기도 해요, 이 전술이. 과거 퍼기경 시절부터 시작돼서, 그리고 그 이후에 솔샤르 때도 이런 기조의 전술을 채택하면서 되게 경기력이 좋았던 시절이 있었고, 테나우도 2-2-3 시즌에 처음 부임하고 본인 전술 버리고 해당 역습 기반의 다이렉트성 전술을 테나우도 쓰면서 2-2-3 시즌 그때도 좋았던 기억이 있고, 플래처도 해당 전술을 채택하면서 이번 경기에서 되게 선 굵은 직선적인 그런 축구를 많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제가 인상 깊게 본 점이 1차 빌드업으로 어느 정도 풀어 나온 이후에 빠르게 전방으로 볼을 던지면서 기회를 빠르게 소모시키려던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너무 공격 소모를 빠르게 하는 거 아니냐, 조금 더 오밀조밀하게 만들어 가면 좋지 않냐, 이런 의구심도 들 법도 하지만, 지금 맨유 스쿼드 뎁스 상황에 삼성 퀄리티, 윙어 퀄리티, 그리고 공격 가담해주는 풀백 퀄리티 봤을 때 지공 상황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기보단 이렇게 빠르게 공격 소모를 하면서 상대 진영에서 정돈되지 않은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상대의 후방 지역, 맨유의 전방 지역에서 만들면서, 그렇게 해서 실제로 좋은 찬스들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일단 이번 경기는 4백으로 나왔는데 플랫 사사이 이런 느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보시면 4-2-3-1 형태로 맨유가 스타팅 포메이션을 가져갔었는데, 사실 맨유의 공격 시퀀스에선 4-2-3-1이라기보단 여기에서 조금 변형된 모습이 나왔죠. 셰시코가 박스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도루구가 해당 측면 공간을 먹어주고, 그리고 반대편 측면 공간을 쿠냐가 먹은 게 아니라 달롯이 해당 자리를 채워줬죠. 원래 쿠냐는 윙어로 쓸 수 있는 선수가 절대 아닙니다. 뭐 유사시에는 좌측 윙어든 뭐든 쓸 수는 있겠지만, 쿠냐의 메인 포지션을 봤을 때는 이 선수는 10번, 공미, 그리고 세컨톱, 그 다음에 톱, 그리고 그 이후에 윙어를 써야 되는 그런 선수라 되게 중앙지향적인 선수예요. 맨유에 오기 전 울브스에서, 그리고 맨유에서의 히트맨만 보더라도 이쪽 사이드 공간을 먹는 선수는 절대 아니고 보통 중앙에서 활동하기를 좋아하는 선수기도 하고, 그래서 윙어로 놓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우측 2선으로 나왔지만 측면 공간을 달롯에게 준 이후에 쿠냐는 우측 하프 스페이스 부근부터 그 후방 공간, 포켓 공간을 쿠냐에게 맡기고, 브루노가 이제 좌측 해당 공간에 위치시켰죠. 그리고 삼성과 센터백 3위 빌드업 형태로 이런 식으로 맨유가 공격 시퀀스 시에 포지셔닝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플래처가 선수들의 쓰임새를 잘 알고 위치를 시켜준 그런 모습이 돋보였기도 한데, 사실 이번 경기에서 맨유의 공격 작업이 좌측에서 훨씬 더 날카로웠었을 수밖에 없는 게, 달롯의 폼이 생각보다 좋지 못했습니다. 공격 시퀀스 시에 달롯으로 인해서 우측면에서 혈이 막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쿠냐의 폼도 계속해서 좋지 못했고, 근데 달롯 쿠냐는 지금 계속해서 선발을 뛰고 있는 선수들이라 체력적인 부하가 올 수밖에 없고, 이런 폼 저하가 어쩔 수 없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일단 그런 사족은 떼고 보자면 폼이 안 좋았던 게 현실이긴 하죠. 그리고 또 헤븐도 오른발을 거의 못 쓰는 센터백이다 보니까 왼발 의존도가 되게 높은 선수예요. 그래서 우측면에서 유기적인 그런 플레이가 많이 나오지 못하기도 했고, 근데 심지어 쿠냐 달롯 많은 턴오버를 이번 경기에서 보여줬는데, 카세미루가
카세미르 선수도 선발 계속해서 갈리시면서 뭐 어쩔 수 없다곤 해도 그래도 상대방의 공격 저지를 전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심지어 집중력까지 이번 경기에서 많이 잃으시면서 우측면에서는 되게 안 좋은 그런 장면들이 많이 연출됐었는데 그에 비해 좌측면 브루노 공미 말 다 했죠. 도르구도 그래도 메인 포지션이 아닌 윙어로 나왔음에도 저는 이 정도 기능만 해줘도 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도르구한테 많은 걸 바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측면에서 그냥 공간 먹어주면서 상대 수비 한 명 잡아주고 오픈 상황에서는 크로스라든지 박스 안으로 계속 넣어주려는 시도도 하고 그리고 공격 가담을 해주는 루크쇼까지 이러면서 좌측에서 되게 괜찮은 장면도 많이 나왔고 실제로 도르구가 좌측면에서 크로스 이후에 셰슈코가 득점까지 해낼 수 있었죠. 플래처가 무슨 막 포지션 플레이 하면서 그렇게 엄청나게 세세한 부분을 당연히 만져줄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 포지셔닝을 선수들에게 주문한 것만으로도 저는 일단 이번 경기 플래처는 합격점이라고 봅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최대한의 결과값을 내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한 부분들이 경기장에서 느껴지기도 했었고요. 또 이제 셰슈코와 관련해서도 확실히 아모림이 셰슈코를 죽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약간 단순 예시로 셰슈코가 아모림 아래에서 이번 시즌 16경기 2골 근데 플래처 볼에서 뛸 때는 한 경기 2골 약간 폭력적인 수치이긴 한데 이와 별개로 경기력적인 측면만 봤을 때도 애초에 오늘 슈팅 기록이 슈팅 시도 8개에 유효 슈팅이 7개입니다. 결정력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그래도 셰슈코 헤더 같은 경우에도 드브라부카의 미친 선방으로 아쉽게 노골이 되기도 했었고 또 이제 기회들 중에 2개 정도는 그래도 본인 결정력 활용해서 마무리시키기도 했고 셰슈코의 움직임도 확실히 달라졌다고 느낀 게 기존의 아모림 볼에서는 후방에도 자주 내려와 주기도 하고 또 특히 최근 셰슈코 기용법 보면 그냥 전방에 롱볼 때려놓고 셰슈코한테 포스트 플레이 해줘 헤더로 세컨볼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만 셰슈코를 기용했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확실히 셰슈코가 선호하는 그런 플레이만 딱 알맞게 지정해준 게 보였고요. 박스 근처에서 계속해서 머물면서 실제로 좋은 모습들도 많이 만들었고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 셰슈코가 이번 경기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 횟수 자체도 엄청 많았고 실제로 슈팅도 8개나 기록하기도 했고 그동안 아모림 볼에서 셰슈코의 찬스 자체가 한 경기에 끽해봐야 한두 번 나왔던 거에 비하면 이번 경기 확실하게 셰슈코의 쓰임새가 달라졌다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셰슈코의 움직임 관련해서도 기존의 아모림은 어떻게 보면 크로스 단순 크로스 이후에 헤더만 주문했었고 그 헤더를 따로 들어가는 오프 더 볼에도 디테일이 있는 게 아모림은 그냥 주구장창 측면에서의 크로스 올리면 셰슈코는 하포스트 쪽으로만 그쪽으로만 침투를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셰슈코의 움직임 자체도 단조로워질 수밖에 없고 상대 수비에게 읽히고 그런 장면들 많이 나왔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셰슈코에게 좀 자유도를 많이 부여하면서 니어 포스트로도 많이 잘라 들어가고 특히 이제 수비수 2명 사이 공간으로 셰슈코가 딱 판단하고 직접 그 사이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득점도 만들어냈고 좋은 찬스도 많이 만들어냈고 이런 부분들에서 또 아모림이 셰슈코를 안락사시키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기존의 셰슈코가 좀 자신감이 떨어진 모습들이 경기 중에 많이 보였었는데 이번 멀티골로 자신감 찾고 다시금 부활할 수 있기를 기대해보고요. 그리고 브루노 선수 관련해서도 이 선수가 공미로 나왔지만 우리가 기대하던 박스 타격을 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브루노의 모습보다는 반칸 정도 약간 뒤에서 찬스 메이킹을 해주는 그런 브루노의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었어요. 브루노가 니어포스트 골대를 강타했던 해당 슈팅 이외에는 직접적으로 득점을 생산하려는 그런 모습이 없었기도 하고 그리고 브루노가 이번 경기에선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었던 게 확실히 맨유의 창의성 자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라인업이었다 보니까 우측면 애초에 많이 심각했고 달롯한테 메이킹을 기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쿠냐한테는 기대하고 싶어도 이 선수의 폼이 쉽지만은 않아서 그리고 또 좌측면에서도 도르구가 딱 기본적인 것만 해줄 수 있지 그렇게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는 아니다 보니 그래서 브루노가 좀 창의성 있는 이런 메이킹 관련해서 또 통나무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랬던 이번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브루노가 반칸에서 한 칸 정도 후방에 위치하면서 박스 안으로 계속해서 패스 투입해주고 그래도 과거의 브루노보다는 확실히 전진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기존에 브루노에게 기대했던 그런 모습들 많이 위험성 있는 패스지만 브루노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그런 리스크 있는 패스를 성공시키기까지 하는 그런 브루노의 좋은 모습들도 꽤 많이 보였고 아모림이 브루노를 왜 전방 배치를 안 시켰는지 아직도 모르겠긴 해요.
왜 이 선수에게 빌드업을 맡기며, 왜 이 선수에게 후방에서의 전개를 맡기며, 왜 이 선수에게 수비 가담을 맡기며, 왜 이 선수에게 카세미르 똥바지, 우가르테 똥바지까지 하게 시킨진 모르겠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역시 전방 배치 브루노는 본인이 증명을 직접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이러시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찬스 메이킹 최다, 그리고 벼락같은 슈팅으로 골포스트까지 맞췄던 그런 찬스들 보면 아마 이번 시즌 플래처 임감이든 아니면 뭐 솔샤르가 오든 계속해서 공미로 기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많이 아쉬운 경기긴 한데 그래도 내용적으로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었어가지고 어느 정도 다음 경기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경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순위 맨유가 7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래도 4, 5등 팀들하고 승점 차이도 거의 안 나고 한두 경기만 이겨도 바로 바뀔 수도 있는 그런 리그 테이블이기 때문에 물론 내려가는 것도 롤러코스터 마냥 바로 10등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고 저는 맨유 지금 이 정도 체급이면 그리고 네이션스컵 아마드, 은베모, 마즈라위 복귀하면 또 더리우트까지도 부상 복귀하면 체급만으로도 딱히 세부적인 세세한 전술 없이도 챔스권까지도 긍정적이게 보면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겨울 이적 시장에 땜빵으로라도 3선 영입이 있다면 해당 확률은 훨씬 올라갈 거고 아직 시즌이 끝난 게 아닌 걸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긍정적이었던 벌리전 경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Yeah.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